네, 방금 소개받은 마젠타 로보틱스 대표 권기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라이프 케어와 원격 의료에 있어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리고 저희 마젠타 로보틱스가 이 라이프 케어나 원격 의료 쪽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원격 의료라는 말하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금기어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원격 의료와 그 의료 서비스의 접근 확대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가, 그런 그 의제 설정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 고령화 사회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 된다라는 뜻이 사실 만성 질환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접촉 비대면의 요구 사항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이제 의료진의 수가 약간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런 이제 의료 서비스가 또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일부 지역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는 과밀화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사실 사막화되어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이 없어진다라는 측면이지, 사실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향상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닥이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텔레닥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경우 20년 추정치에 의하면 62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안 굿닥터라는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굿닥터에 대한 그 이제 니즈가 굉장한 이제 트래픽으로 반영이 돼서 굉장히 이제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4.5조 원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격 의료 활용에 있어서 그 의료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의료의 아까 말씀드린 불균형화 현상, 즉 한쪽으로 의료가 쏠려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경미한 환자들은 사실은 그 치료 부담을 좀 줄여주고, 만성 환자들, 질환자들이 일상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사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가시거든요. 근처 병원에 계속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상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더 정밀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이 또 그 일반인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앞으로 원격 의료라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미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미래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이게 제도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따지자 그러면 기존 의료 서비스와 이제 그 연계돼야 되고 통합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 쪽에서는 이제 로봇 제어 기술과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센서의 센싱 기술들이 그 접목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원격 의료 중에 이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이제 원격 진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염병으로 비접촉, 비대면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그런 감염병 상황에 이제 노출된 의료진한테 비대면 비접촉의 진단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원격 진단을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케어 쪽에서의 재활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기들이 어떤 치료기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해외에서는 이런 그 CPM이라고 해서 그 이제 수동 치료 쪽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치료를 하는데 수동으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든지 다리를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웨어러블로 로봇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관절 로봇을 사용을 해서 그 CPM 치료를 하는 로봇들을 가지고 지금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그 로베르타라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재활 운동을 아주 다양한 환자들이 다양한 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제 CPM 치료기들이 사실 그 어떤 인체 맞춤형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운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이제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하면 강도 조절부터 그 사용자하고 이제 서로 힘을 주는, 그러니까 그냥 그 기계가 운동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줘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힘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재활 운동 및 물리 치료를 하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실제 이제 독일에서는 상품화를 해서 실제 병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인 이제 FMP 로보틱스를 보면 여기 이제 리오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오라는 로봇은 이 이제 그 케어 로보틱스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이라든지 그 돌봄이 필요하신 노인분들한테 어떠한 일정한 서비스를 하는 그 다관절 로봇과 이제 이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이제 그 로봇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케어하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이제 운동과 오락을 제공합니다. 즉 이제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하고 아까 아까 이제 CPM 치료 로봇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CPM 치료 로봇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그 사용자가 어떤 힘을 주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같은 힘을 주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힘을 주거나 이렇게 어떤 이제 유기적인 내가 힘을 줌에 따라서 어떤 모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공을 주고받기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센서를 넣어서 카메라와 이제 사람 인식, 영상 인식 기술을 넣어가지고 정기적인 투약 관리와 섭식 관리, 즉 뭐 약을 드셔야 되면 약을 갖다 드리고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얘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일정한 뭐 그 영양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이런 물을 언제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체 인식 기술이 좀 많이 적용이 돼 있어서 비정상이나 위험 상황을 감지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또 이제 여기 이따가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리오 로봇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환자분들을 데리고 산책, 병원 이제 실내긴 하지만 산책을 시켜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용화 된다든지 이런 게 멀지 않은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리오 로봇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스위스에서는 요양원 두 곳에 지금 실제 설치를 해서 임상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와상 환자를 위한 이제 다목적 훈련, 재활 훈련을 하는 것들은 이제 상품화된 서비스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 이완 및 이제 피부 진정 효과, 근육통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위해서 프랑스 기업인 캡식스 로보틱스에서는 이제 또 마사지를 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 회사도 상용화를 해서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이완을 위해서 기업의 이제 직원 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은 같은 협동 로봇을 사용을 했고요. 이쪽 기업은 이제 물리치료사분이
실제적인 CEO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뭐 본인의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그 이제 마사지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주로 이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 마사지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으로 이제 상품화가 돼서 지금 출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케어 로보틱스 기반의 사람들을 원격에서 만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의료적으로 나가서 약간 침습, 이제 원격 침습이나 비침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진피를 뚫느냐 안 뚫느냐를 가지고 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의료적으로 가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인체 모니터링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제 환자를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햅틱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햅틱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단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들이 이미 개발돼서 지금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기구 디바이스, 그 햅틱 디바이스에다가 똑같은 일을 하는 이제 슬레이브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사실 원격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 기계연구가 대전에 있는 기계연구원에서 이제 18년도에 이미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라고 하는 원격 의료 초음파 진단 시스템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도서 지역이라든지 의사분들이 실제 이제 그 진단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뭐 실제 울릉도 같은 이제 의료 기관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그 요거를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그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를 테스트까지 완료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나라 이제 현행법상으로서는 이제 지금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그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합의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격 의료라는 것을 준비하는 이제 로봇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원격 의료 로봇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 의료나 그 이제 비슷한 로봇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연구원 과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외국 사례라든지 응용적인 측면에서 그 보자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 관련 그 법이나 제도 등이 이제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침습이라든지 의료 행위에 자체에 있어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제어하는 사람과 진단하는 사람 모두 다 의사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의사가 이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하드웨어 플랫폼의 인증 기간이 굉장히 그 오래 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인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이제 로봇 기업들이나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 간에 서로 이제 보험 회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텔레닥이라는 그 서비스에 집중이 되는데, 그 거기에는 이제 의사도 참여하지만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환자겠죠. 하지만 이제 기업이나 보험회사나 병원 같은 기업들이 또 같이 인발브가 돼서 서로의 그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환자는 그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상적인 의료 서비스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는 파트 중에 하나인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원격 의료에서는 이제 그 현지 환자의 진단 영상하고 이제 실시간 교환하는 쪽에, 그러니까 원격 화상 대화 수준인데, 저희는 이제 비대면으로 비접촉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탐촉 기술하고 영상 정확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넣어서 실제적인 그 병원이나 의료진이 조금 더 환자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2D 실시간 영상, 대면, 음성 데이터가 서로 교환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로봇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그 초음파는 2D 영상이거든요. 그 2D 영상을 로봇 기술에서는 위치 정합 기술이 있습니다. 위치를 정합해서 그 2D 영상을 3D로 정합해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3D 이미지를 의사한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촉각이나 그것으로 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격이다 보니까 그 촉각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센싱 데이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압력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줄 수 있고, 또 이제 로봇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환자의 그 생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위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만드는 로봇 기술의 이제 처음은 이제 인체 지도화 기술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D 맵으로 사람의 이제 인체 지도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 표준 모델이 아니라 환자분이 오시면 그 순간에 인체 지도, 저희가 3D 스캔을 통해서 이제 2D 카메라지만 이제 적층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인체 지도화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이제 뭐 골격 추적 기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인체를 매핑을 하고요. 인체 매핑이 된 다음에 로봇으로 원격 진단을 하고, 원격 진단을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적층 영상을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 위치에 대해서 그 주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산하는 쪽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체 지도화, 인체 매핑 기술, 그 인체를 매핑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표준형 모델인데요. 표준형 모델이 아니라 이제 그 사용자가 와서 바로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그 사용자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골격의 위치와 근육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생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피팅한다고 하는데, 피팅해서 맞춰가지고 추정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로 또 그 추정치가 맞는지를 초음파라든지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정합을 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저희와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재활병원에서 이제 재활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사실 벤치마크한 회사는 이제 독일의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그것처럼 그 재활 운동, 실제적으로 힘을 서로 그 로봇을 가지고 사람과 그 서로 맞잡고 뭐 힘을 서로 준다든지 서로 당겨준다든지 뭐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의 이제 수동 운동을 시켜본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해서 R&D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제품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임상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다각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돌봄 서비스라든지 원격 의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회사가 이제 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D 가상화를 좀 잘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이제 로봇 제어 기술을 좀 더 잘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어 어시스턴트 쪽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외국 사례에서도 앞으로 미래적으로 케어 어시스턴트 쪽에서는 굉장한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전성 인증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서비스 로봇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사용자 인식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 의료 시장을 타겟으로 저렇게 원격 의료나 이제 돌봄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이제 확장성을 보면 이제 이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데 그 엔드 이펙터를 여러 가지 서비스로 바꿔서 이제 와상 환자를 위한 신체 개선 기능이라든지 운동 보조라든지 이런 데에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린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기존에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있고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 이제 이런 3D 기술을 사용을 해서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그 케어 어시스턴트 쪽이나 로봇 쪽에서는 이제 2018년부터 그쪽에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진화되는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공장 쪽 솔루션 쪽으로는 이제 아까 3D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제 한 1000품목 정도 되는 어떤 이제 가구 부품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장을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오류 없이 이제 조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직관적인 동작 편집기라고 하는데 로봇의 동작을 편집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케어 어시스턴트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인체 지도화와 사람 인식 부분, 그 사람의 동작 행동 인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구가 돼서 정합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케어 어시스턴트 쪽 서비스가 일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고성능 영상 처리 이제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래프 기반의 시츄에이션 어웨어런스 컨트롤 엔진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시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가 되진 않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제 위급 상황이라든지 안전에 굉장한 이제 위험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바로 뭐 로봇이 멈춘다고 안전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으로 또 로봇이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츄에이션 어웨어런스라고 해서 상황 인식 부분을 제어하는 엔진을 저희가 제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혹시 동영상을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 동영상.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